RWS는 이제 Reading, Writing, Speaking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6에서 8학년들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좀 저학년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영어를 잘하는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죠.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방법도 있고, 글도 많이 써보고, 스피킹도 해보고. 근데 그게 저는 테스트네이션에서는 그게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Reading, Writing, Speaking. 사실 빠진 것도 있지만 listening이죠. 선생님이 말하는 것, 친구들이 말하는 것, speech. 연설들을 들으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거. 이거는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고 그 방법은 바로 고전을 읽으면서입니다. 6에서 8학년들 대상의 수업이고 이 수업은 이제 특별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어로 된 텍스트들, 영어로 된 책들을 자유분방하게 잘 읽을 수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영어 읽기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말하기가 불안하거나 라이팅이 불안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고 그 학생들이 정확히 그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텍스트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교재에는 정확한 양을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6에서 8학년들 학생들 모두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텍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 종류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텍스트를 읽게 되는데 책, 글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거를 줄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업은 책 한 권을 다 끝내는 수업도 아니고 아니면 이 작가의 글 150가지 읽는 수업도 아니고 단어를 매일 200개씩 외우는 수업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글을 읽을 때 재미와 그리고 그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스킬을 함양시키는 수업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향후에 고등학교에서 듣게 되는 이제 어려운 영어 수업들 예를 들어서 AP Lang, AP Lit이라던가 아니면 역사 수업들, 이제 인기가 많은 수업들 거기에 도움되는 스킬들을 길러주도록 하는 수업이죠. 간단한 수업 진행 방식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업이 오기 전에 학생들은 아주 짧은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이 텍스트는 short story, 그러니까 단편선일 수도 있고 좀 더 긴 글의 일부일 수도 있고 non-fiction writing일 수도 있고 그리고 포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매주 바꿔가면서 수업을 듣게 되고 이제 함께 읽고 그에 대해서 디스커션에서 다루는 것들은 단순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뭔가를 상징하는 거다가 아니라 그럼 이 상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작가가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배워보는 수업이죠. 그래서 수업 때 배우게 되는 것들은 이제 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ontext, 글이 쓰여진 맥락, 작가가 누구인지 어떤 시대에서 태어났는지 audience, 누구를 위해 쓴 글인지 혹은 특정 audience가 없는 글인지 purpose,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 그리고 이 3가지에 맞춰서 어떤 선택들을 내렸는가 많은 경우에 그냥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반복하면 중요하다는 식으로 배우고 학생들은 그게 정답인 것처럼 배워요. 그렇다면은 과연 반복이 항상 좋은 걸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의 운율, 라임에 맞췄을 때 라임이 있으면 라임이 있다가 아니라 그 라임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라임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내용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답해보고 그런 학생들이 흥미를 유도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걸로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결과물이란 건 뭐냐면 결국 라이팅과 스피킹이죠. argumentation, 학생이 주장을 펼치는 거. RWS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글쓰기인데 학생들은 매 수업마다 짧은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배웠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긴 에세이로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작가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를 보고 한번 따라 적어보고 예를 들어서 시를 배운 날이라면은 길진 않더라도 짧은 시를 써보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내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읽기, 아까 얘기했던 캡 정리하고 선택들을 찾고 글쓰기를 해보고 말해보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단어 공부도 같이 하고 읽어보고 그리고 말해보고 써보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했던 것들을 녹화하고 글 썼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들 그러니까 단순히 읽었는 거를 읽었다, 영어를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작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학생들과 이제 바로바로 소통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혹은 학생들이 내가 영어 읽기를 너무 어려워한다라든가 말하기가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캐치해가지고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께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생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6에서 8학년 이후로도 계속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까지 가서도 필요하게 되는 스킬을 미리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영어 고전 읽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고전 읽고 있어요가 너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왜 고전을 읽는지, 아니면 왜 남들이 썼는 글들을 잘 읽는 게 중요한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픽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non-fiction writing이라는 수업입니다. 요거는 수강 대상은 8학년 이후에 이제 예비 9학년들부터 이제 10학년들까지인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이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실 이 수업을 만들었는 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요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어떤 라이팅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 작년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의 범주에 속하는 이제 픽션과 크리에이티브 non-fiction, 요거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이제 크리에이티브 non-fiction이 뭔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필, 그러니까 에세이죠. 단순하게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느낀 생각, 감정 등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남들에게 전달할 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현실 기반의 문학적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준비했는가? 학생들이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라이팅 대회 너무 많은데 마치 라이팅이 정말 선택받은 몇 명의 영역이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이미 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만 나가는 대회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이팅을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누구나 라이팅을 해볼 수 있고, 그 단지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 내가 작가처럼 생각하는 거, 글 쓰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몰라서 머뭇거리는 거죠. 혹은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남이 내 걸 읽었을 때 나쁜 평가를 할 거야, 내 글은 충분히 좋지 않아.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선생님 저는 글을 못 써요 라고 하는데 대회에 그냥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대회에 나가보니 뭐 최고상은 아니더라도 상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 좋은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쓰기를 한번 저랑 여름방학 때 제대로 배워보는 겁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요하거나 공모전이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내가 글을 썼을 때 그냥 잘 쓴 글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잘 쓰는 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리비전 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이 글을 취미로만 쓰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취미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수상 경력을 만들고 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예요. 초고를, 그러니까 first draft를 갖고 있는 거는 라이터로서 끝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학생들이 AI를 써서 공부를 하고 글을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AI를 안 쓰고 글을 쓸 수 있는지, AI가 쓸 수 없는 글을 쓰는 법은 뭔지, 그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매 수업마다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 제가 지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이 캐릭터의 행동 양식,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수학적인 거죠.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 캐릭터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그게 나의 경험인 경우에는 그게 캐릭터가 이제 나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 즐거움, 그리고 감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났는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영역에 이제 제가 픽션과 non-fiction을 같이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용물, 그게 실제 경험인지 상상을 통한 건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굉장히 유사하고, 아니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요것 중에 하나서, 이제 요 두 개 중에 하나서 고르는 거예요. 픽션을 적을지 non-fiction을 적을지. 그러고 나서는 함께 글을 써보고 함께 글을 읽어보고, 그럼 잘 쓴 글들은 어떻게 적었는가 따라 해보기도 하고, 따라 하면서 내 스타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이랑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다른 학생들 어떻게 썼는가. 자, 이게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이 수업을 듣는데 이제 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쓴 글을 남들이 보는 거를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저는 최대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이 수업은 학생들이 서로 비평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았던 점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이거를 배워나가고 남들의 크리티시즘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까지 연습시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대학교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는 이제 peer editing 그리고 이제 워크숍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가져왔던 경험인데 결국 글이라는 거를 더 쓰기 위해서는 더 잘 쓰기 위해서는 남들의 피드백이 필요하고 나만 어디 골방에서 열심히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남들과 글쓰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남들의 비평들을 정확히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남게 됩니다. 이걸 출력해가지고 함께 했던 것들은 학생들이 가져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A 학생의 거였다면은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 그 다른 학생들이 줬던 피드백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기록하게 되고 전자식으로도 이제 구글 닥스라던가 아니면 노션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이 썼던 글들을 계속해서 어디에 어떤 에디팅이 들어갔는지 에디팅이 들어간다면은 왜 그런 에디팅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중시하는 수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와가지고 글 쓸 게 없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학생들 이제 신청인 학생들에게 이런 짧은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겠니 라고 숙제를 주겠지만 그게 없어도 괜찮은 수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디어, 장면, 구조 그리고 드래프트, 피드백, 수정 정리 요게 수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수업은 5주 동안 진행되는데 5주 동안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도 함께 해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결과물이 발생하는 수업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yes,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결과물은 학생들이 완성된 글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 완성된 글이란 건 뭐냐? 이제 1600에서 1800 혹은 2000자까지 되는 드래프트이고 그 드래프트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더 긴 글 내는 대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짧은 글 내는 곳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이 있고 그거를 조금 편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라이팅을 배우는 수업이자 그 과정을 증명하는 수업이자 마지막에 결과물까지 목표로 하는 수업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장 대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글쓰기라는 걸 안 해본 학생들이 한번 글쓰기를 해볼 수 있게 약간 안전한 환경에서 선생님이 등을 떠밀어주고 학생들이 결과물을 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글쓰기를 안 해본 학생들 중에서 저는 글이랑 연이 없어요. 저는 수학, 과학을 좋아해요. 그것도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인정받고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단순하게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쓴 작가 앤디 위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었어요. 근데 컴퓨터 공학이라는 거를 했을 때 글을 쓸 수 있냐 한다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굉장히 problem solving 그 자체인 학문인 거고 어떤 단계를 걸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그거를 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글들이 마션 그리고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번에 나온 영화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학생들이 문과만 쓰는 거, 영어 수업 때 하는 거, 역사 수업 때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이번 여름방학 때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학원에 있는 웹사이트 영상 더보기란에 홈페이지가 있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여름방학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세한 걸 원하신다면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고 이제 나머지 특강들에 대해서 마무리하자면은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과 SAT 아까 오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어 같은 것들을 보면은 테스트네이션에서는 학생들의 결과를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들 어떤 스텝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함께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